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각턱 수술과 돌려깎기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 마스크에 가려지는 사각턱 고민이 좀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사각턱 수술과 돌려깎기를 좀 헷갈려 하시고 비교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두개골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하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각의 이 부분이 사각 같다고 사각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사각턱 수술하면 이 부분을 자르면 폭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을 잘라서 정면을 보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은 아주 작은 소량만 튀어나와 있지, 이 전체를 줄인다고 해서 이 폭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각턱 수술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각각 수술과 긴곡선 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각각 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폭을 줄이는, 이 폭을 줄인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빨간 선이 보이시나요? 이 폭을 줄이는 거. 그래서 이 폭이 피부 같은 질감이라 해서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턱의 피질 절제술. 그래서 안쪽은 절제를 하지 않고 바깥쪽만 이제 절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질 절제술을 해서 폭을 줄이게 되는데, 피질 절제술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까만 선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하치조신경이란 곳인데요. 이것을 다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하치조신경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시나요? 하치조공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전공을 통해서 나와서 하치조신경이 들어와서 이 나오면서 정중신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피질 절제술을 할 때 다칠 확률이 많아지고, 이 부분을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바깥에 피지 절제술을 할 때 신경이 다칠 확률이 적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하치조신경을 다칠지 안 다칠지는 CT를 찍어 봐서 이 신경이 바깥으로 되어 있냐 안으로 되어 있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CT를 봐가지고 신경이 위치가 좋은지, 조금 수술하기 불편한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이 하치조신경이 피질에 바로 안쪽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톱으로 하게 되면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턱 수술하고 나서 입술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신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중신경으로 나와서 이 정중신경이 아랫입술의 감각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피질 절제술을 할 때 물리적인 톱날을 쓰는 것보다는 초음파적인 톱날을 쓰는 게 훨씬 더 수술하기 좋다. 초음파 톱이라는 것은 뼈는 자르되 신경같이 물컹물컹한 거는 진동을 먹어서 신경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위치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 톱날이 아닌 초음파 톱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된다. 그리고 초음파 톱은 치과에서 주로 쓰는 아주 작은 톱날도 있지만, 신경외과에서 쓰는 척추신경을 안 다치도록 하는 굵은 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수술할 때는 뼈가 굵기 때문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초음파 톱을 써야지 안전하게 더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치과에서 쓰는 톱날을 가지고 초음파 톱이라고 선전한 곳에서 많이 수술하게 되면 자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톱도 장비의 비용에 따라서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냐, 이걸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하각각 절제술만 해서는 정면의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측면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과거에 유행을 했던 귀뒤 사각턱이라고 귀 뒤로 절개해서 입안의 흉터를 내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하각각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정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물론 귀 뒤에 많은 절개를 해서 정면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턱끝을 무턱을 결국 앞으로 내야 된다면 결국 입안을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 절개를 안 한다는 또 장점이 사라져 버리니까 귀뒤 사각턱은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각각 절제술뿐만 아닌 피질 절제술을 같이 해야지 정면 폭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돌려깎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려깎기라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각각, 두 번째는 피질, 세 번째는 턱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턱 수술 두 가지 포함을 해서 턱끝까지 같이 이어지게 전체적으로 깎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사각턱 수술이 나오고 왜 돌려깎기처럼 전체적으로 다 깎는 게 나왔냐면은, 사각턱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와 여기를 자르되 이 부분을 자르질 않다 보니까 환자분에 따라서 굉장히 밋밋한 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와 여기만 자른다면 약간 역사다리 꼴 모양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를 줄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밋밋한 게 부각이 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밋밋한 분들은 같이 절제를 해서 수술하는 것이 여기만 줄이고 여기는 못 줄임으로 인한 그 2차 각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돌려깎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려깎기 같은 경우는 여기만 줄이고 여기가 밋밋하다면 전체적으로 역사다리꼴처럼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CT를 봐서 턱끝이 많이 편편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사각턱을 줄였었을 때 역사다리꼴 모양이 나올 것 같다면은 이런 경우는 돌려깎기를 추천드려서 전체적으로 각을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돌려깎기란 것은 하악각, 피지 절제술, 턱끝을 전체적으로 합친 것이고 수술 구성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돌려깎기도 이 그림과 같이 옆에서 봤을 때 턱끝이 앞으로 많이 나온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턱끝이 튀어나왔을 때 앞턱을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만 이렇게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턱까지 잘라서 주걱턱 같은 모습을 없애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걱턱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무턱인데 많이 편평하고 여기만 각이 졌다면 돌려깎기를 먼저 하고 나서 무턱은 수술하고 6개월 뒤에 전체 모습을 보고 턱끝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각턱만 있느냐, 사각턱하고 무턱이 같이 있느냐, 사각턱하고 턱이 평평하느냐, 그리고 사각턱과 턱끝이 나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각턱만 할 수도 있고 돌려깎기만 할 수도 있고 돌려깎기에다가 앞턱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무턱의 전진술을 차후에 할 수도 있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 모양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턱 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